예, 뭐 사실은 시간 문제지 예고는 돼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이의 이 고의 분식 회계 결론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 방식은 이미 예고됐던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오늘 모셔서요. 행정소송의 주요 내용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 부분들 하고요. 역시 이제 증선이가 바라본 시각과 또 법원이 바라본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의 고발 수치도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좀 맞물려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송 제기 이유는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삼바에서는 국제 회계 기준 IFRS라고 그러죠. 거기에 맞춰서 회계를 했는데 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적정성을 한번 판단해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거는 말이죠. IFRS의 어떤 회계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해서 이용한 것이냐. 증선이가 보고 있는 거는 그런 쪽이죠. 그런 쪽이죠. 예. 그런데 삼바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잘 따랐다. 그렇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했고 2016년에도 그 국제 회계 기준 그쪽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금융위도 과거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사실은 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증선이의 판단은 행정기관의 판단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바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정말 자신감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전략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은요. 네. 보통 증선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면 웬만한 기업들은 다 꼬리를 내리죠. 네. 그래서 어찌 되면은 그 처벌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데 좀 삼바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고의 분식 회계라고 그러면요. 매출액을 부풀린다든가 뭐 이익을 부풀린다든가 보통 이렇게 어떤 회계를 갖다가 약간 거짓으로 꾸민다든가 조작을 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이게 보통의 분식 회계예요. 엔론이 그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 그렇죠. 그랬죠. 근데 여기 삼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수익이 확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을 변경한 것이지. 그리고 그 기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회계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삼바는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법부가 판단할 최종적으로 문제죠.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삼바는 다른 어떤 분식 회계와 다르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 상당한 어떤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분식 회계인데 증선이가 네. 내린 결론은 예. 거기서 이제 고의라는 게 좀 악질적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흔한 말로 회계를 조작한 거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다라는 아니죠. 거고 네. 그러면은 이걸 고의로 증선이가 내린 결론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그 과정이 명쾌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이것이 종속회사로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단독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쉽게 설명드리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경영권이 누구한테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삼바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영권이 삼바만 갖고 있었는가,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하고 공동으로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권이 삼바가 갖고 있었다. 85대 15 네. 지분이 말이죠. 지분은 확실하게 그다음에 그랬죠. 이사도 3명 대 1명 그랬죠.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바이오젠이 그 7년간의 사업 보고서에 보면 경영권이 삼바에 있었다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예. 예. 근데 2015년에 가서 이제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삼바가 가장 강력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증선위에서는 원래가 이게 관계회사인데 그렇죠? 공동지배인데 처음부터 공동지배로 예, 처음부터 반한다는 공동지배였는데 거였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공동지배였는데 처음에는 단독지배로 했다가 공동지배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 2015년에. 근데 삼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지배였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공동지배로 바꾼 게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간 거지. 그게 왜 잘못된 것이냐.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증선이가 얘기하는 것이 원래가 공동지배였는데 니들이 왜 단독지배라고 하다가 공동지배로 바꿨냐 이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삼바 얘기는 그럼 공동지배가 맞다면 내가 공동지배로 바꿨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그거 좀 궤변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
그럼 진작 2012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꾼 거 아니냐? 니네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궤변 소리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럼 왜 바꿨느냐는 거죠.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변경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그 조작을 하면 고의분식 회계를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이유가 없다고 이제 삼바 측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얻은 이익이 4조 5천억이 갑자기 수익이 확 올라오고 1조 4년 9천억의 적자인 순수익이 회사가 생기고? 갑자기 흑자인 회사가 됐는데 그게 얻은 그래서 게 이제 없다고 할 수 상장했다는 거 이제 그게 이익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증선위에서는 말이죠. 근데 상장은 어차피 적자 상태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게 삼바 얘기예요. 그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승인을 받잖아요. 예, 예. 유럽 승인을 앞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장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것이 삼바 측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콜옵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 콜옵션 얘기를 그러면 숨겼을까요? 그래서 이제 콜옵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콜옵션 때문에 사실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2015년에 그러니까 콜옵션이 가능성이 제기되자. 콜옵션이 이제 회계 장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부채로 작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삼바가 완전 자본주식이 되니까 자본잠식이 되기 때문에 상장도 안 되고 그게 삼성물산한테도 부담이 될 거고 그렇죠.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것이 증선위의 논리잖아요. 예, 증선위의 논리인데 이제 삼바의 논리는 뭐냐면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오히려 그 삼바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국제 승인도 앞섰고 유럽 승인도 앞서 바이오시밀러 그 제약 같은 게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다고 봤는데 그때 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것 때문에 공동지배로 바꿨다는 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 기준을 바꿨다는 거. 근데 그거는 오히려 맞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콜옵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바꾼 것이라는 것이 삼바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왜 내부 문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삼성 미래전략실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선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게 사실은 뭐 스모킹건이 됐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을 모신 이제 가장 중요한 예, 예.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풀어야 예, 될 그래야 것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법원에서 이건 증선이가 이제 보는 것과 쌈바가 네. 보는 것 우리가 그 전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네. 행정소송을 걸은 건 뭐냐면 재무제표 수정 그 부분하고 최고 경영자 왜 바꾸라 그랬잖아요. 대표이사하고 임원을 바꾸라. 예. 그 부분하고 해임 권고죠. 그다음에 감사인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 고발, 그다음에 거래소 상장 폐지 이 부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매매거래 정지.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을 하려면 처분성이 있어야 돼. 행정처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뭐 다툰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은 다툴 수 없고 거래소 상장 폐지라든가 매매거래 정지는 이건 굳이 다툰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다뤄질 거는 재무제표를 수정 부분. 외곽 쉽게 생각하면 고의분식 문제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죠. 그렇죠. 그 그걸 부분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수정하라고 시정 권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다투는 거고요. 경영자를 바꾸라 했잖아요. 예, 그거 다투는 거고 감사인 지정 문제 이런 걸 다투는 거고 그러면은- 과징금 부과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투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 네 가지,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다뤄질 주 포인트 네 가지 중에서 사실은 첫 번째 거 재무제표 수정 문제 이 결론에 따라서 나머지 세 개는 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결정되겠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결국은 종속회사에 따른 그런 연결 재무제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계회사로 봐가지고 지분법상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인데 결국은 공동지배로 바꿔가지고 네. 지금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지분법상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2015년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입니다. 법원에서 이제 뭐 그동안에 수많은 이제 네. 재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혹시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당국에서 어떻게 보는 시각, 결정을 내린 시각이 법원에 가가지고 다른 어떤 결론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혹시 있습니까? 많죠. 많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청,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립각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라든지 우리 뭐 개인들이라든지 그래서 또 개인들은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행정청은 행정청이 어떤 맞다고 생각해서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것이 국제 회계 기준 IFRS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넓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거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의 회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회계 기준에 맞는다면 사실은
이것이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의, 분식 이게 중요합니다. 고의로 분식했느냐. 사실은 이것이 약간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불법이냐, 고의 분식이냐, 이거는 조금 생각을 법원에서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어떤 조문의 해석을 조금 더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죠.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불법이냐라고까지 그렇죠. 과연 봐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IFRS의 어떤 허점을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고들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편법과 불법은 다릅니다. 좀 다른 얘기다 이 예,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